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주의 성격을 띤 주도주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대바닥권에서 이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와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인 히든 종목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의 시장 상황과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청하의 이제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 월요일 우리 이제 증시가 월요일 시장이었고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함에 따른 그 수혜를 입게 되는 건가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발하면서 우리 증시도 코스닥이 아침에 마이너스 3%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사실 증시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어떡하지? 진짜 너무 나스닥 5%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마음 졸이셨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54,000원, 55,000원 구간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이중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좀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에서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는 추가 하락을 야기하는 추가 하락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공포, 하락 변동 없이 우리 증시 단기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대 급락이 나왔으나 종가에는 플러스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대의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매수세가 저가에 유입되면서 일정 수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은 두 지수 모두 좀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주요 변곡점인 11,500포인트 구간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단기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우리 코스닥 기준 770포인트 구간의 가격대를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우리 실시간으로 오전장 수급 들어오고 있는 특징 종목들 빠르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DSK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연초에 이 거래대금이 터질 때 수익을 한번 냈었던 종목인데요. 자, 우리 올해 제가 상한가 100종목 잡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과거에 수익을 내고 우리 청산이 됐었던 우리 DSK라는 종목이 이번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수준까지 다시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공략해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또다시 장중에 상한가를 좀 만들어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질 때가 이 종목의 이제 그런 추세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받고 지루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던 종목이 이 우상향 추세를 뚫어냈습니다. 자, 기존의 추세를 뚫어낸다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린 것이다. 자, 왜 들어 올렸을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큰 관점에서는 지금의 구간이 과거 15,000원, 그리고 과거 11,000원,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수익을 챙겼던 9,000원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4,000원대까지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주식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오늘의 이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을 뚫어내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종목, 첫 번째.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동안 재미없었던 DSK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추세 이탈하고 주요 지지선 이탈하고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거치던 그런 DSK가 아니라 오늘은 주도주의 형태로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6,500원과 6,800원 가격이 이 종목의 주요한 이제 앞으로의 변곡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거래대금 소폭 들어오면서 우리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6,500원, 6,800원입니다. 근데 이 6,500원과 6,800원을 오늘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매도세를 들어 올리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몰려있는 사람들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6,500원과 6,800원이 현재 우리 DSK 2차 전지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모멘텀을 붙여서 더 추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은 최근 공시 3가지만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동사가 2차 전지 제조용 장비 관련된 매출 계약 확정 금액 약 300억 정도, 정확하게는 296억 원 정도의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배터리 회사들에다가 납품하는 형태의 모멘텀이 우리 공급 계약으로 호재 공시가 9월 5일자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날 나왔던 9월 6일자 공시를 보시면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자, 회사가 본인의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주가 안정을 위한 자,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내려가 보면은 취득 예정 금액이 자,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로 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 주주 안정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 올해 12월 6일까지 9월 7일부터 12월 6일 약 3개월 정도 동안 20억의 주식을 DSK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이슈가 9월 6일에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 막판에 나왔던 공시예요. 우리 오후 3시 12분에 나왔던 공시고 자, 자산 취득에 대한 공시인데 자, 어떤 자산을 취득했느냐고 보니까 자, 토지 및 건물, 자, 화성시에 위치해 있는 우리 건물을 그리고 토지를 인수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인수를 했는데 그 금액이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억을 들여서 화성시에 있는 2차 전지 우리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생산 증대, 2차 전지 이제 장비를 판매했고 우리 2차 전지 장비가 잘 팔리니까 300억 정도 장비를 팔아가지고 그 중에 100억 정도 되는 자금은 뭘 짓겠다? 짓겠다가 아니죠. 공장을 인수해서 더 많은 2차 전지 장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이 공시 3가지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네이버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자, DSK 자, 유형자산 취득 결정을 통해서 2차 전지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의 호재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장중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마법의 스프, 그동안 가격이 자, 15,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5,000원대까지. 3분의 1 토막 빠질 때는 아무런 호재에 대한 이슈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호재 일정들, 9월달 호재 공시들 3가지가 나오면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지금의 주가가 20% 정도의 장대 양봉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주로 우리 디스플레이텍 오늘자 오전장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또 관심 종목을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리노스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은 약간 10% 정도 가격을 지날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 다뤄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자, 실시간으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이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억울한데 자, 저는 어디서 이 종목을 선별을 했냐면은 자, 아침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구간에서 자, 여기 구간 자, 수급이 들어온다. 자, 1,100원 가격대에서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전 방송 자,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좀 하고 방송에 들어왔는데 자, 아니 웬걸 자,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거의 지금 상한가 가까이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상한가를 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자, 리노스 종목은 공부 차원에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스라는 기업은 자, IMF가 이제 국제통화기구죠. 우리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나 우리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 IMF가 이제 구조조정을 국가의 기업도 망하면 구조조정을 하듯이, 자, 나라도 국가도 망하면 IMF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그런 기관에서 우크라이나, 자,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슈에 지금 리노스라는 종목이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수혜주, 테마주로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도량 수급이 들어오더니
상한가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자, 물론 자, 바닥에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자, 여기 초입에서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 노려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 폭등한 고점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고 이중천정 그리고 삼중천정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세 분출하는 구간이 자,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 관점에서 지금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구간이 과거의 급등 차트를 봤을 때 자, 초입인가 고가인가에 대한 추정은 저는 오늘이 초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세 상승 구간에서 처음 거래대금 터지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갔던 그 캔들의 모습과 지금의 캔들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1,000원, 800원, 900원 가격대에서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로 오늘 우리 시장 리노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약 2,400개,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DSK 강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노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자, 오늘장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자, 상한가가 이제 풀리면서 가격대에 눌림 구간이 있었던 구간들이 1,100원과 1,140원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과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1,100원, 1,140원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거나 아니면 자, 오늘 이 상한가 캔들의 시작점이 바로 자, 99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990원 메모해 두셨다가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그 지점까지 눌러준다면 거기서 반등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포착해서 네, 당중 단기 시세 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니아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실적이 한번 좋아졌다가 자, 이번에는 좀 실적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액 300억짜리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매출액 2,000억, 작년에 매출액 2,200억, 올해 매출액 2,200억 정도로 자, 실적이 300억대에서 2,000억대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코로나 터지고 1,000억, 작년에 470억, 올해는 자, 실적이 조금 줄어들어서 자,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를 보면 코로나 터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로 폭발했다가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폭발했다가 반토막 났다가 지금은 우리 영업이익이 400억대에서 100억으로 4분의 1 토막 나는 우리 흑자 전환을 눈부시게 이루어냈지만 그 실적의 지속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코로나 관련주로 10만 원대까지 9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2만 원대까지 5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리고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다시 뭐가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22,000원 가격대 저가에 우리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자, 진단키트 관련주 7월달, 8월달 신규 확진자 10만 명 돌파한다. 8월달에 20만 명 갈 수 있다 하면서 시장은 다시 어게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또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 22,000원짜리가 44,000원까지 불과 한 달 만에 100%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세를 또다시 반납한 눌림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냐면은 진단키트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탈모 화장품 관련된 이슈를 우리 기사화시키면서 이슈화시키면서 좀 매기 유입 뭐 우리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이제 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실시간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종목이 장중에 이제 고가 27%까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 자, 과거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2박 3일 동안 44,000원까지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침에 좀 보여주긴 했으나 자, 분봉상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지금 시가 가격 부근에서 자, 오늘 아침에 수급을 붙이면서 우리 탈모, 기능성, 화장품 관련주로 둔갑하더니 35,000원까지 시세를 만들어내고 이 돈을 써서 가격대를 끌어올린 그 시작점인 자, 3만 원, 3만 1,000원 가격대까지 눌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진단키트 관련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우리 연말에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갈지 아니면 3만 원, 3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지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되는 이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 바이오니아 주주분들은 3만 원,
31,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DSK, 두 번째 리노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니아가 오늘 오전장 수급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세 개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디스플레이텍, OCI, SDN 종목은 아침에 우리 노랑톡에서 다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오프닝에서는 시간 관계상 종목은 세 가지까지만 왜 이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황과 더불어 오늘 오전장 특징주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린로스와 DSK, 바이오니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태양광 관련주는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고요. 더 빠른 방법은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는데요.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바닥권에서 저평가의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종목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OCI입니다. 네, 오늘의 오지금 이 종목 3위 종목은 OCI였습니다. 앞서 OCI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3위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가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분들은 OCI 종목, 수익을 냈던 종목,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녁 방송과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주인공이 바로 OCI 종목이었었고요. 자, 과거 저희가 7월 26일을 기준으로 눌림 구간에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6일 이 종목이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다가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가격대 11만 원 밑에서 이 종목을 바닥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7월 우리 서울경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만 원 정도 됐었던 우리 OCI 종목이 기후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법안 통과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약 13만 5천 원까지 20% 이상의 상승을 한번 만들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우리가 한 달 만에 20% 수익을 냈다. 근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이중바닥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챙기고 남은 수익금은 소고기도 사 먹고 우리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비중은 또다시 우리 OCI 종목이 11만 원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이 상승을 또다시 노려보겠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제공략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지금 다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시리즈로 우리 세 번째 종목은 OCI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 유일한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가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지원하겠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하겠다. 우리 계속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정부의 관주도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부분들이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런 쪽으로의 신재생과 트렌드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 이미 수익을 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OCI. 자, 오늘 장중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12만 원대까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고 11만 원, 10만 원 가격대에서는 자신 있게 3중 바닥 베팅해서 위로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분할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인 OCI였습니다. 제공약 관련주였는데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OCI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오늘의 2위는 메리츠 금융지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우리 우등생분들은
금리 인상 수혜주. 우리 메리츠 그룹주 예전에 7월달, 8월달 해서 이거 수익 냈었던 종목인데 하고 또 기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 종목을 언제 공략을 했었는지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7월 중순 정도에 저희 장중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과거에 2만 원 중반에서 장중 고가 3만 1,000원까지 한 달 정도 우리 금리 인상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우리 메리츠 금융이라는 종목이 우리 메리츠 그런 보험 이런 회사들이 보험으로 납입된 우리 보험 납입자들의 그런 자금들을 주식 투자하고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대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츠 금융 지주는 계열사들을 통해서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대출업에 대한 부분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대출 상환할 때 받아가는 이자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2만 5천 원 정도에서 3만 1천 원까지 20% 이상, 약 25%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은 우리 과거에 수익을 챙겼던 강세 구간이 끝났고 지금은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매수하기 좋은 2만 5천 원, 2만 3천 원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7월 방송 통해서 8월 달까지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왔다라고 한다면 또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취지에서 오늘도 우리 리마인드 차원에서 타임머신 타고 우리 7월 달 방송 못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9월 달에는 과거에 20% 이상 수익을 챙겼던 메리츠 금융 지주 종목을 지금 2만 1,000원을 손절잡고 2만 3,000원, 2만 5,000원 구간 저가의 물량을 잘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올해 결산 기준 영업이익만 거의 1조 8천억 정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데 동사의 시가총액은 3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해 영업이익만 1조 8천억을 기록했는데 지금의 이제 영업이익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3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주회사 특성상 이 회사가 이제 계열 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더 높게 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뭐가 예정돼 있느냐. 눈이 올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예정돼 있고 송년회 이런 일정들도 많이 예정돼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이 무조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무조건은 없지만 사실 매년 꾸준하게 부각이 되는 테마들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봄철, 가을철 미세먼지 관련주, 황사 관련주들은 매년 부각이 됩니다. 왜?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는 중국의 그 대륙의 사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봄철에 미세먼지 관련주들 부각될 거고요. 그리고 배당주들, 겨울철만 되면 결산 기준 배당하는 종목들, 고배당되는 종목들이 부각되기 마련이고 5년에 한 번 도래하는 정치 테마주들도 5년 동안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수백 %, 수천 % 시세 나오는 종목들도 잘 이제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아직 겨울이 도래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더워서 저도 이제 정장을 굉장히 얇은 거를 또 입고 있는데 어쨌든 곧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3개월 일하다 보고 시간 훌딱 가면은 이제 배당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주. 이제 경제방송에서 배당주 얘기하면서 막 주가 올라가 있는 거 막 다룰 텐데 저희는 어떻게 바닥에 위치해 있을 때 미리미리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메리츠 금융지주의 과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배당 얼마? 3% 정도의 배당을 진행했고요. 2019년도 기준 우리 2018년도 주주분들에게 약 4% 정도의 시가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주주분들에게 4% 정도의 배당을 진행했고 2019년도 주주분들에게는 약 4.6%의 배당을 진행했어요. 배당률이 계속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돈 잘 번 것을 주주분들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이 배당률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놀랍네요. 2020년도 기준 주주분들에게 과연 얼마를 배당했을까 하고 공시를 뒤져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8%입니다. 2020년도 우리 연말 기준 차트를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놀라운 수치라서
네,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도. 자, 이때 기준으로 우리 배당락이 찍혔어요. 배당락은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락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28일에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자,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얼마 배당했느냐? 9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자, 주가는 10,000원인데 주당 900원을 배당해 준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8.6%가 나왔어요. 자, 2020년도에 물론 증시가 폭발했고 코로나 관련주들 수백 퍼센트 올랐고 이 시가 배당 8%가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8% 배당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아무리 오피스텔 투자하시거나 하셔도 사실 4%, 5% 뭐 이제 임대 수익도 얻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8% 시가 배당이 나왔다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작년 기준 주주분들에게는 과연 얼마를 배당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 아쉽게도 자, 작년에는 배당을 많이 안 한 것 같네요. 작년에는 자, 주당 210원 정도의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배당률이 0.5%밖에 되진 않는데 자, 이제 작년 이제 주주분들에게는 배당을 조금 이제 적게 좀 진행한 부분들이 있지만 자, 이제 배당을 적게 진행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쌓아놨던 부분들이 자, 이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자, 올해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사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대출업에 대한 이자 수익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을 때 당연히 배당 수익도 우리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900원대까지 주당 900원 정도까지 이제 배당을 진행했던 이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당장 작년에는 0.5%밖에 배당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우리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높은 배당을 좀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연말까지 추워질 때까지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자, 배당주 없다. 레포트에 배당주는 없는데 자, 우리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을 때 주가가 20% 올라가면은 자, 우리가 7월달 20% 상승을 노려봤죠. 자, 31,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0.5에서 갭이 자, 8.6으로 대충 평균치가 4%가 평균치예요. 근 5년 동안, 4, 5년 동안. 그러면 연말까지 들고 가면은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운이 좋게 31,000원까지 20%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4% 배당 안 받아도 20%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자,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우리 시가총액은 3주 단위지만 고배당을 진행했었던 과거력이 있는 우리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부터 우리 겨울철 날씨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하면 또 배당주인데요. 오늘의 2위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추가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팜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의 1위는 팜스토리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제 뭐 닭고기 뭐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좋아하시고 요즘에 뭐 배달 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작년 연말에 자, 닭고기는 맛있으니까 이제 마니커 주식을 사실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폭락했을 때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려서 크게 수익을 났었던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마니커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고 지금 우리 팜스토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커 종목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우리 당일에 마이너스 20% 가까이 무너진 날, 자, 이날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던 우리 마니커가 우리 닭고기는 맛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 연말에서 5월까지 한 4,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150% 정도의 상승이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니커 종목이 이제 닭을 양육하고 이제 그런 키워서 유통하는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나 마트나 이런 쪽으로 닭고기를 유통하는 사업인데 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지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의 계열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팜스토리라는 이제 사료 관련주예요. 그래서 마니커의 최대 주주가 이지홀딩스. 그리고 그 마니커에다가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팜스토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가 자, 이지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이지홀딩스 계열 마니커 그쪽으로의 이제 사료를 납품하는 이제 사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옥수수를
지금 굉장히 많은 6만 톤에 가까운 물량을 우리 9월 말에 이제 수입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항으로. 근데 그 6만 톤에 해당되는 대량의 옥수수를 전부 다 무엇을 만드느냐고 보니까 다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 사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 옥수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라서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가뭄이다 해서 사료 관련주들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자,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10년 만에 뭐 가뭄이 와가지고 10년 만에 옥수수 수확량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로 6,000원, 300원까지 폭발했다가 사실 이 종목도 우등생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팝스토리 종목은 8월 달에 이 종목이 가뭄에 대한 이슈라서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이 우리 3분기에는 2분기보다 3분기에 곡물 이제 수입 가격이 뭐 17%인가 18%인가 인상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바닥에서 과거 시세 6,000원짜리가 2,000원대까지 조정받았으니까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장중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자, 2,400원, 2,500원 가격 대비해서 2,900원대까지 약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한번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달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자, 이때 부각이 됐었던 모멘텀은 무엇이었느냐? 양쯔강에서 몇백 년 만에 가뭄이 왔다. 자, 유럽에서 몇백 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보물섬들이나 가라앉았던 배들이 확인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가뭄이면은 작황이 안 좋겠구나.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관련주들이 또다시 8월달 테마를 단기적으로 시세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이탈하고 이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저점에서의 일주일 동안 단기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가 무엇이냐? 미국 서부에서 지금 가뭄이 발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5년 동안,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뭐 신재생한다, 태양광한다, 풍력한다, 수소 관련된 탄소 중립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당장 지구온난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자, 우리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런 작황에 대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자, 우리 한두 번 정도 더 지속이 되었을 때 이 종목이 과거에 6,000원에서 2,000원대까지 이제 시세를 반납한 즉 과거에도 15% 시세가 나왔다가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바닥에서의 미국의 가뭄에 대한 이슈로 다시 곡물 관련된 테마로 부각이 됐을 때 자, 밑으로 손절가 2,100원 잡고 대응했을 때 위로는 수십 %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즉 손익비가 괜찮은 종목으로서 사료 관련주 저희는 8월달 15%에서 20%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그리고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 저점을 다지고 있다. 그래서 2,1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사료 관련주의 시세를 노려보기 적절한 종목으로 우리 팜스토리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닭고기는 맛있으니까 이제 마니커 이지홀딩스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료를 제조하는 부분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 기업의 그 안정성이나 뭐 과거의 테마로 부각된 이력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바닥이기 때문에 테마가 돌았을 때 충분히 좀 수십 % 정도의 기대 상승이 좀 예상되는 종목으로 팜스토리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팝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세 종목 다 재공략 관련주였는데요.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노란톡에서도 남겨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노란톡에서 문의해 주신 상담이고요. 미래 나노텍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계십니다.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이 50%로 꽤나 크게 가지고 계신데 오늘자 미래나노텍 12% 넘는 급상승하면서 17,350원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 대비 상승권에 계신데요. 언제 입절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노란톡에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저희 7월달 이제 저녁 방송에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기후 법안 통과된다라는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관심주로 좀 설정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결과물이 좋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8일 우리 목요일 우리 과거에 이제 머니 트렌드 방송에서 태양광 관련주를 저희가 이제 미래 나노텍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같이 한번 저녁 시간에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우리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7월 28일이었기 때문에 7월 28일, 자, 우리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우리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솔루션 종목도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자, 잘 공부를 했었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자, 그때 7월 28일 공부했었던 종목들 OCI 올라갔고요. G2파워 상한가만 3번 기록했고요. 자, CS윈드도 7월 28일 기준으로 가격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40% 올라갔고요. CS 베어링도 자, 7월 28일 기준으로 장중 고가 자, 13,000원까지. 자, 만 원에서 13,000원까지 30%가 올라갔고, 자,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7월 28일, 자, 이때가 이제 목요일인데, 자,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공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체전지 소재 관련주로 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현재 가격이 자, 이때 종가 기준, 자, 10,000원, 9,000원, 자, 9,000원 가격에서 지금 18,000원까지 자, 7월 28일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소재 관련주들이 지금 2차전지 소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 미래나노텍, 조일알미늄, 삼화알미늄, 포스코케미칼, KG케미칼, 셀피글로벌 이렇게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우리 미래나노텍 종목의 알루미늄 소재 관련된 사업이 우리 2차전지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과거 방송에서의 제시해드렸던 주가 9,000원 대비해서 지금 18,000원까지 100% 정도의 상승이 지금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시청자님의 평단가는 15,000원 정도로 지금은 수익권이지만 방송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공략을 하셨다. 저희는 자, 바닥에서 가격 조정 5,000원까지 받고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자, 여기서 이 종목을 7월 말에 공부를 했었죠. 자, 이때 공부를 했었던 이유는 자, 과거의 거래대금을 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을 뚫어냈기 때문에 자, 대시세가 나온다면 여기가 초입일 것이다. 왜? 바닥에서 매기 유입이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변곡점이다라고 여기서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15,000원 구간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자, 이제 저점이 최근 시작된 저점이 5,400원, 저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9,0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100%, 200% 가까이 시세가 분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물론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 영역이 뭐 2차전지, 배터리 팩이나 이런 쪽으로의 소재 관련주로 추가적으로 테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익절선 대응을 반드시 잘 하셔가지고 자,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끝나면 이 우상향 추세가 마무리되면은 다시 큰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익절선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만들었었던 고가가 18,000원이고요. 그 이후에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매수세가 10시까지 강하게 들어왔으나 지금의 구간은 매수세가 조금씩 감소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익절선은 자,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중이 50%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자, 17,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더 추가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것은 오케이. 가능하다, 유효하다. 하지만 1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자, 이 거래대금이 고가에서 자, 아직까지는 음봉권의 차익 실현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다. 분봉상 우상향 추세를 자,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한 건 아니지만 이 채널을 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000원을 이탈하면은 그 다음 하방 16,000원, 15,000원까지 하방이 열려 있고 자, 15,000원 본전까지 온다면 내가 한 10%, 15%, 20% 수익 나다가 본전 오면 또 사람 심리가
본전이니까 매도하면 되는데 사실 수익금이 나의 원래 원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못 팔다 보면은 행운이 좀 불행으로 바뀌게 되면은 자 갑자기 수십 퍼센트 물리는 경우들이 자 급등주 패턴에서 많이 좀 발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17,000원 익절선 대응하시고요. 자 17,000원 이탈하면은 비중 4분의 1만 남기고 비중 10%만 남기고 10% 15% 정도만 남기고 물량 가능한 다 정리하시는 쪽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도 이제 16,0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종목이 저희 7월 말에 공부해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고가 이미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난 것은 잘하셨지만 그래도 익절선 대응 17,000원,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가에서 차트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지금 15,000원, 18,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자, 과거에도 10,000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주가가 자 6,500원까지 마이너스 30% 조정받고 3중 바닥을 다지고 또다시 8,500원까지 갔다가 거래대금 일봉상 감소하니까 또다시 5,000원대까지 자 8,500원에서 5,400원까지 또 30% 이상 낙폭을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줄 때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이제 와이프 분이나 우리 자녀분들이나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처럼 내 종목이 수익을 줄 때 그 수익도 잘 챙겨주시고 나중에 또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 또 주식이 또 파동이 있기 때문에 자 올랐다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30% 조정받고 올랐다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30% 조정받는 자 매수 기회를 주기적으로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 올라가는 구간 더 유리한 가격에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익절선 오늘은 17,000원, 1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추가 익절선은 더 올려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미래나노텍에 대한 익절선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0777님께서 보내주신 명신산업에 대한 상담이고요. 매수 가격은 28,750원, 비중 14%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동 종목에 이제 2020년도 당시에 이제 상장 가액이 6,5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공모가가 6,500원인데 지금의 주가가 2만 원대라는 거는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도 6월달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 청구된 자 전환사채 가격이 자, 이 800만 주에 대한 물량이 자, 5,200만 주 중에서 800만 주면은 자,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가 자, 3,000원으로 확인됩니다. 3,000원대. 그러면 언제든지 자,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전환사채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명신산업이고요. 자, 종목명 유가증권으로 해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2차전지 관련주로 우리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진행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전환이 다 완료되고 미상환된 회사채 8회차 전환사채가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전환사채 채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부채기 때문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이제 평가등급 기간 BB로 받아서 이자율 이제 3% 정도로 이제 받은 부분들이고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사채 발행된 부분들은 3,500원에 이미 물량이 좀 풀린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원 정도의 이제 명신산업 우리 사주들 평단 이 800만 주에 대한 평단가가 3,500원이기 때문에 자,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이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2021년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방송 중에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디테일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 한 번 더 우리 명신산업 방송 끝나고 자, 2021년도 6월 달부터 6월 18일 이 거래 전부터 현재까지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출현됐는지 자, 이 800만 주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하단 노랑톡에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버행 물량이 해결이 됐다면 이 전환사채 물량은 시장에 풀린 것으로 이제 보셔도 되지만 자, 기타 법인 물량에서 이 전환사채 800만 주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면 자, 언제든지 이 800만 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이 3,500원짜리 물량이 나오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게 될 리스크도 좀 존재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서 자, 매출 성장이 2020년도 8천억, 작년에 1조 1천억 원. 그리고 이제 올해도 3,100억, 3,100억으로 곱하기 2를 했을 때 올해 연결 매출도 약 1조 2천억 정도로 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네, 지금 2분기 동안 400억이면은 연간 기준으로 800억 정도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작년 500억보다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테마로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인 2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8,000원부터 시작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28,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전저가를 이탈하고 그동안 15,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30-40% 조정을 받다가 본전 오면은 자, 본전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심리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특별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움직임이 없다면 자, 이 28,000원 구간이 저는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우리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000원 구간 오시면 이제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동 종목이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제 15,000원, 20,000원 구간에서의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때 거기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신산업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랫독방에서 마저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계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지금 이 종목 히든 종목 코너입니다. 대시세 초입에서 급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급등주 찾기 코너인데요.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리뷰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코리아 FT 지난주 저희 방송 히든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띄워봐 주시고요. 자, 9월 1주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휴장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4개 종목의 히든 종목을 전해드렸는데 자, 그중에서 두 번째로 지난주 전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화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시세가 나오고 3박 4일 동안 우리 저점을 다져 나가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고가 자 13% 정도까지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포르쉐라는 이제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고 그 상장되는 자금을 확보해서 우리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처음 만들어진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고요. 지난주 화요일 코리아 FT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도 포르쉐 상장과 관련된 테마로 수급이 붙으면서 장중 13% 정도까지 시세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종가 기준에서 25% 정도까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코리아 FT 어디서 우리가 타점을 노려봤느냐 하고 보니까 자, 과거 4,900원짜리가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난 저점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이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리아 FT가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시세 초입에 슈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성과가 25%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히든 종목도 그냥 그런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받다가 이제 요이 땅 하는 초입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이땅 하는 종목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코리아 FT에 대한 리뷰 살펴봤고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사실 오프닝 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2차전지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우리 아까 이제 오전 오프닝 보셨던 분들은 9월달 공시 3가지가 나온 종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한다 300억 정도. 두 번째, 자사주를 연말까지 매입한다 20억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장 우리 화성시에 있는 거 100억 정도의 양수해가지고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생산 캐파를 자,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관련주다, 뭐 종목이다 라고까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지금 이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었습니다. 세 가지 호재가 있고 9월에 공시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답 공개는 방송이 끝나고 난 뒤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가볍게 찍어주시면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코너, 오늘의 히든 종목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